최근 세계의학계와 영양학계가 한국 전통 발효식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와 된장, 고추장 등의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한국의 발효식품에 포함된 유산균이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며 현대의학이 주목해야 할 오래된 지혜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BBC는 특집 다큐멘터리 슈퍼푸드 김치를 통해 한식의 건강 효과를 심층 분석했고, 미국 타임지는 세계가 주목해야 할 건강식으로 한식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MIT-서울대 공동연구에서는 한국 전통 발효식품이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어 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연구의 중심에 선 외국인 과학자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MIT에서 미생물학 박사 과정을 마친 후 서울대학교와의 공동 연구를 위해 한국에 온 것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연구소 건물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중 유진 박사님이 내게 다가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밀러 박사님, 첫날이니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시죠. 점심시간이 되자 연구소 식당에서 나에게 건네진 음식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갈색빛 국물에 두부가 떠있는 된장국과 빨간색 배추 절임인 김치였어요. 코끝에 스치는 향이 익숙하지 않았죠. 이게 뭔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 박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된장국이에요. 발효된 콩으로 만든 음식이죠. 그리고 이건 김치고요. 발효된 배추예요. 발효된 콩? 그리고 발효된 배추라고요?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 입만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망설이면서도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깊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어서 김치도 조심스럽게 맛보았죠. 매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혀끝에서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낯선 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위안이 느껴졌어요. 어떠세요? 유진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위안이 돼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그 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식사가 왠지 모르게 편안함을 주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 맛이 생각났죠. 미국에서는 항상 아침에 복통으로 고생했는데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 음식 때문일까? 그렇게 나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연구소 식당에서 된장국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맛이 이제는 기다려지는 맛이 되었죠. 미국에서 늘 앓던 소화불량과 복통이 사라진 것도 신기했습니다. 밤에 잠도 더 잘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활력도 달라졌어요. 연구실에서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던 중 문득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이게 음식 때문인 걸까? 그날 저녁 식당에서 김치와 된장을 조금 담아 연구실로 가져왔어요.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죠. 현미경 아래 김치 한 조각을 놓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와, 이건 정말 흥미롭네.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유진 박사님께 물어봤어요.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미생물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나요? 유진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꽤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죠.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특히 장내 미생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결심했어요. 원래 계획했던 연구 주제를 약간 변형해서 한국 전통 발효식품과 장내 미생물의 관계를 연구해보기로 했죠. 유진 박사님도 내 제안에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는 매일 아침 된장국을 먹으며 낮에는 그 효능을 연구하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어요. 일주일,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체중도 자연스럽게 조절되었고 피부도 맑아졌어요. 무엇보다 만성적인 장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죠. 연구실에서 밤샘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김치와 된장 샘플에서 추출한 미생물을 배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김치에서는 유산균이 1억 마리 이상 검출되었고, 된장에서는 장내 독성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데이터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유진 박사님이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학적 지식 없이도 이런 건강식을 만들어냈죠. 놀랍지 않나요? 정말 놀라워요. 이건 음식이 아니라 천연의약품이에요. 감탄을 금치 못했죠. 수천 년 전부터 이걸 만들었다고요? 네, 삼국시대부터 기록이 있어요. 적어도 2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죠. 그 말을 듣자 문화적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일상 식단에 이를 포함시켜왔다니 놀라웠어요.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식단을 유지하는 노인분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은 놀라울 정도로 풍부했어요. 서구화된 식단을 주로 먹는 젊은 세대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확연했죠. 엘리자베스, 이 데이터 봐요. 90대 할머니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20대 대학생보다 30% 이상 높아요. 연구원 중 한 명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실에 더욱 흥미를 느꼈어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은 면역력과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혹시 한국 노인들의 높은 건강 수준과 발효식품 사이에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이 세워졌습니다. 연구는 점점 깊어졌고 나는 한국 전통 음식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이제 식당에서 된장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97세의 김춘자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평생 전통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드셨다고 합니다. 특히 할머니의 된장은 마을에서도 유명했죠. 할머니의 집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장독대가 있었고 그 안에는 다양한 크기의 항아리들이 햇빛을 받고 있었어요. 할머니, 매일 어떤 음식을 드세요? 통역사를 통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매일 된장국이랑 김치 조금, 그게 내 보약이요.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97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치매 증상이 전혀 없었고 청력도 좋았어요. 혈압과 혈당 수치도 정상이었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직접 만든 된장으로 국을 끓여 드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담근 된장이라 맛이 좋지. 한번 먹어볼래?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셔서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내 어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미국에 계신 어머니는 72세의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내가 한국에 오기 전 어머니는 이미 나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을 마시며 눈물이 났어요. 왜 이걸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이걸 엄마가 알았더라면. 왜 울고 있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생각나서요. 어머니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할머니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음식은 약이요. 우리 조상들은 그걸 알았지.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장내 미생물 샘플과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며 밤을 새웠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할머니의 장내에는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염증을 억제하는 미생물이 풍부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미친 듯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식 발효 음식과 장내 미생물 생태계, 그리고 뇌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였어요. 유진 박사님과 함께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문을 작성했죠. 이 결과는 정말 획기적이에요. 특히 장-내 연결권 -BRAIN 엑서스에 관한 부분이요. 유진 박사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치와 된장의 풍부한 유산균은 장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뇌로 가는 염증 물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특히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발견되었죠. 논문이 완성되고 국제학술지에 제출했습니다. 한 달 후 세계적인 의학 저널 사이언스로부터 게재 승인 메일이 왔어요. 유진 박사님과 함께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죠. 우리가 해냈어요. 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유진 박사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논문이 출판되자마자 전 세계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CNN, BBC, 그리고 여러 과학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전통 발효식품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리의 연구를 인용하며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발효식품은 영양적 가치뿐만 아니라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김치와 된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미국의 대형 마트에서도 김치가 품절되는 현상이 발생했죠. 매일 아침 이메일을 열면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로부터 협업 제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에게도 이 음식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미 많이 진행된 알츠하이머에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었죠. 연구 발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초대장을 받았어요. 한식문화공헌상을 수여한다는 내용이었죠. 청와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시상식 날 전통 한복을 입고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서 직접 상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밀러 박사님의 연구는 한식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에 한식문화공헌상을 드립니다. 상을 받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 와서 연구하면서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과 문화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식은 과학보다 앞선 지혜였습니다. 시상식 후에는 특별한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치 명인과 함께 직접 김치를 담그는 체험이었죠.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 버무리는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명인의 손길에는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김치를 담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명인에게 물었습니다. 명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정성이지. 음식에 정성을 담아야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과학자로서 나는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를 중시했지만 한국 전통 음식에는 과학적 원리 외에도 사람의 정성과 문화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한식의 진정한 가치였죠.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과학보다 앞선 사랑이었어요. 내가 김치를 담그며 감동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전통 음식을 배우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귀국 후에도 이 연구를 계속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식의 가치를 알리고 싶었죠. 시상식 다음날 급하게 미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보스턴의 요양병원으로 곧장 향했어요. 가방 안에는 한국에서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 그리고 고추장이 들어있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계셨어요. 3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말기 증상으로 거의 반응이 없으셨죠. 엄마, 저 엘리자베스예요.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가슴이 아팠죠. 가방에서 된장국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유진 박사님이 특별히 준비해준 것이었어요. 엄마, 이건 한국에서 가져온 된장국이에요.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아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에 된장국을 담아 어머니의 입술에 살짝 묻혔습니다. 기적처럼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약하게 움직였어요. 엄마, 놀라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신속하게 와서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반응이 조금 있지만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적어도 시도는 해봤으니까요. 그날부터 매일 병원을 찾아 어머니께 된장국을 먹여드렸어요. 병원 영양사와 상담하여 어머니의 식단에 발효식품을 조금씩 포함시켰죠. 극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장 건강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가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셨어요. 아직 말씀은 못하셨지만 그 눈빛에서 어머니를 느낄 수 있었죠.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했지만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진 것은 분명했어요. 엄마,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게 많아요. 앞으로 더 자주 찾아올게요. 어머니의 이마에 키스하며 약속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된 후 나는 TED 강연에 초청받았습니다. 음식의 힘 한국 발효식품과 건강이라는 주제였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청중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한국에 갔지만 치유를 발견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연을 시작했어요.
스크린에는 한국에서의 연구 과정과 결과들이 그리고 김춘자 할머니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여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약이자 문화입니다. 특히 발효식품은 우리 몸 안의 미생물 생태계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죠. 연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 행성 질환의 예방에 한식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미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완전한 치료는 아니었지만 된장국이 어머니의 상태를 조금이나마 개선시킨 이야기를 전했어요. 객관적인 과학자로서 과장하지 않고 딸로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죠. 한식은 사람을 살리는 음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음식이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상들의 지혜를 전 세계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연을 마치자 청중 모두가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눈에는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나의 인생을 바꿨고 이제 그 지식을 세계와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강연 후 많은 과학자들과 의료계 인사들이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했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머니도 집으로 모셔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죠. 과학자로서 그리고 딸로서 나는 음식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 가진 치유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이제 나의 사명이 되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엘리자베스 밀러 박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 전통 지혜의 가치를 세계에 알린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의 발효식품이 단순한 맛의 즐거움을 넘어 인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이 연구는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던 오래된 지혜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발견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러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전통 발효식품의 건강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는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잊혀가는 전통 식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이제 단순한 맛의 전파를 넘어 건강과 웰빙의 메시지를 담은 문화교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밀러 박사의 말처럼 한식은 사람을 살리는 음식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지혜가 현대과학과 만나 더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원을 넘어 우리의 삶과 문화, 그리고 건강을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